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드디어 7월 대학별 논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7월이면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종강을 했을 시기가 됐고, 그리고 고3 친구들이라면 이제 방학을 하고 혹은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실 7월이 정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얘들아 7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사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빠르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때문에 우리 7월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바른 방향성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교를 콕 집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시기에는 얘들아 육모를 보고 난 이후에 진짜 내가 지원할 학교를 제대로 추려야 돼. 적어도 3개에서 4개는 분명하게 잡아둬야 되고, 그 3, 4개의 대학교들의 기출을요 중점적으로 최소 4개년 이상을 제대로 풀어줘야 정말 그 학교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채점하는 기준들, 답안을 전개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교별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높은 대학의 기출을 푼다든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교의 기출을 푸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얘들아 7월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잡았던 그 대학교, 내가 생각하는 그 대학교 기출을 중점적으로 풀어줘도 모자란 시간이야.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넉넉하게 잡는다고 쳐도 육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한 달 동안 하나의 대학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거나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원할 학교에서 우선순위와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날짜들이 다 다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적어도 한 학교의 기출을 4개 이상은 풀 수 있는 그 틀을 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얘들아?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더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잖아. 그런 대학은 얘들아 사실 4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모자라지.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은요 여러분 정말 최소로 3개년 정도는 무조건 풀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별 수업을 꼼꼼히 들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월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인문, 경희대 사회,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저 없는 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홍대, 성신여대, 경기대 등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는 그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교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교 기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은 4, 5개월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원하는 학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수업은요 정규반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가게 되지만 내가 정한 그 다른 한 학교의 기출을 중점적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경희대 사회계열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한 달 혹은 2개월 과정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대학교의 기출만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 그 1시간 반은 얘들아 너희들이 버리는 시간 하나도 없이 제가 온전히 수업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수업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포함하게 되지, 우리는 이게 다 숙제로 나가게 될 거고 1시간 반 동안은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푸는 그런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그 해당 기출, 숙제로 나갔던 그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온전한 수업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얘들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이 학교들의 고득점을 받는 채점 기준들, 그리고 논제 유형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 논제에 발맞춰 어떻게 지문을 읽어줘야 되는지
있는지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를 풀고 답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바로 독해력이고 문해력입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잖아. 그러면 어느 학교 기출문제든 다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주게 될 거야. 자, 그렇게 지문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그 템플릿과 모범 답안을 같이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숙제가 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온라인 첨삭도 포함이 되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의응답하실 수 있게 24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카톡방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회차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과 온라인 첨삭은 100% 제가 직접 하고요.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학생들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좀 잘 못 따라올 거다?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준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 학원에 와서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싹 없애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리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수업 한번 들으시면 절대 다른 수업 못 들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매달 듣고 싶은 대학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7월 이후부터 어쨌든 매달 진행되는 이 학교별 수업에 대한 참여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현재 정규반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친구들이 해당 수업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포인트들을 이 영상 뒤에 같이 전달을 해드릴 테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외의 기타 문의 사항들 그리고 정규반 수업 확정을 위해서 고정 댓글란 카톡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3월부터 수업 들은 정규반 친구들이 써준 거 몇 개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규반은 학교를 정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푼 거는 아니고 우리가 논술에서 필요한 개념들 있잖아. 그런 개념들과 유형들과 템플릿들, 답안 전개 과정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았던 그런 내용, 그런 수업을 진행했던 반이에요. 정규반 수업 동안 다양한 템플릿을 접해보고 왜냐면 학교마다 템플릿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그 템플릿을 접해보고 중요한 어휘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에 훨씬 풍성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항상 논술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진짜 어휘야. 여러분들이 진짜 수시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시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고 분명한 어휘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학교별 수업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휘들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밝은 분위기에서 논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쌤이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현역 때는 논술학원도 다녀보고 재수 때는 1타 강사 인강을 들어봤지만 남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 뭘 쓰는 시험이지? 라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규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어떤 것이 논술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대체 이 수시 논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갈피를 잡아야 사실은 각 학교별로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논술 공부를 왜 할까? 내가 논술을 보면서 뭘 풀어내는 거고 어떤 거를 잡아줘야 되는 걸까? 라는 거를 먼저 잡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첫 번째 내용인 거야. 논술은 단순히 여러분 글을 읽고 쓰기가 아니고 읽고 요약하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을 어떤 다른 말로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거, 근거 찾기, 주장 찾기 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제시문의 글의 양이 진짜 많을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이 중에 정말 필요한 문장은 2문장에서 3문장밖에 안 되거든? 근데 학생들이 이 2-3문장을 찾지 못해서 글을 못 쓰고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대한 양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게 주장인지, 그리고 주장과는 다른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찾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해줘야 얘들아 내가 답에 무엇을 써줘야 되는지 감이 잡힐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주장과 근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야 나도?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저만 맞춰 오시면 무조건 논술은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정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처음 배워봐서 막막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 논술에 나오는 개념들은 정해져 있지 얘들아. 그리고 어휘들, 이것도 어렵지만 얘들아 정말 분명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논술이 얘들아 처음엔 어려울 거야. 우리가 완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단어를 배우듯이 논술형 어휘들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데 안 써봐서 모르는 친구들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 얘도 얘들아 늘 말하지만 나오는 친구들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 외우면 돼. 암기 과목이야 진짜로. 자,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서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익힐 수 있어서 좋다. 이거는 진짜 정규반 친구들이 완전 잘 느끼는 부분일 텐데 선생님이 항상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해줘. 그럼 그 개념이 처음에는 이게 대체 어디 나오지?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보여요. 왜? 정말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논술의 개념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매주 자세한 첨삭과 피드백을 주셔서 잘못된 습관들을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 있고,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첨삭을 또 내가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한 단어 한 문장 그냥 넘어가질 못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면 첨삭 샘플을 같이 전달 드릴 텐데 첨삭 하나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대충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이런 거 절대 아니야. 그렇게 받는 첨삭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무엇보다도 수업도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게 요즘 언어로 설명해주고. 얘들아 선생님이 약간 늙어가지고 10대들이 어떤 사례를 들어줘야 좋을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재밌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말투도 귀에 쏙쏙 박혀요. 필기도 깔끔해서 복습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술에 대해 1도 모르던 논린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비교 분류 템플릿을 통해서 논술을 쓰는 방식부터 익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들아 이거 진짜 선생님의 포인트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 꼼꼼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사실 질문이 거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거를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버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문학 풀 때도 논술 푸는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논술이 결국은 사실은 국어의 비문학 읽기랑 똑같거든. 물론 뭐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게 맞지만 결국은 비문학을 읽는 방식은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논술 공부를 하잖아. 이거 진짜 국어 공부도 같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자, 그리고 저는 사실 1년 전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앞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 저는 사실 1년 전에 정시로 돌린 후에 수시는 논술로 적으려고 2개월 정도 학원에 다녔대. 근데 기간이 짧았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은 다른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설명이나 첨삭도 표면적으로 훑고 끝나는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학원에 앉아있으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 완전 똑같아. 진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해설 강의가 정말 자세해서 대학에서 제시해주는 해설을 보면서도 혼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논술 독학을 할 때 사실 진짜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학교에서 이제 해설을 주잖아? 그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해석이 있어도 모범 답안이 있어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학교 해설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쳐.
자, 또 제가 미처 숙제를 많이 제출하지 못했지만 얘들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숙제가 쉽지 않아. 이 논술이 처음인 친구들은 논술 자체 숙제를 제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처음 받아본 첨삭들도 확실히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신경 써서 채점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풀이를 위한 스킬보다는 얘들아 사실 논술은 스킬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논술에 스킬이 어딨니? 내가 글을 읽어야 주장과 근거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논술의 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사실은 궁금하네. 어쨌든 이거보다는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왜 이런 부분이 답안의 근거가 되는지, 얘들아 왜를 알아야 돼. 왜를 알아야 내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떻게 유형이 변경되든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다양한 어휘들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지 등등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 이거 진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할 텐데 처음에 논술을 준비할 때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려고 생각해본 친구들이 많다.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진짜 논술이 그냥 단순히 글 읽고 쓰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국어지 그냥, 그치? 정말 우리가 이 논술이라는 이 하나의 과목을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얘들아 원래 논술은 처음 첫 달과 두 번째 달이 너무 힘들어. 논술을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배우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논술이 아니구나 라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실제로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논술이 공부 양에 비례해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논술 실력은요 무조건 계단식으로 성적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단 하나를 오르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주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두 단계 성장하고 세 단계 성장하잖아. 그럼 진짜 내가 논술을 잘 쓰고 이해하고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글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친구이지만 한 번 감을 잡잖아. 그럼 정말 미친 듯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마. 절대. 어쨌든 이 친구도 어쨌든 시작했으니 계속해보자는 생각으로 필사도 하고 써나가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재밌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여러분 선생님은 논술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 지금도 이제 학교마다 새로운 기출들이 나오잖아. 매년 그 기출들을 푸는 시간이 사실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글을 읽을 줄 알고 이제는 주장과 근거를 찾는 그 쾌감이 정말 재밌거든. 그리고 또 이런 거 논술 글 많이 읽잖아? 그럼 너 진짜 박학다식해진다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논술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정말 장담해. 글을 한번 딱 재밌음을 느끼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글을 계속 쓰고 잘 읽고 싶거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논술에 좀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저는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점은 꼼꼼한 해석과 어휘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부드리는 논술 수업의 장점이죠. 그쵸? 저는 작년 현역 7월부터 논술을 했다가 미미쌤과 이번 연도 3월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쌤 수업을 듣고 작년에 제가 했던 논술 공부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정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로. 쌤이 해주시는 어휘 정리와 템플릿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니까 논술 문제가 전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복습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진짜 다들 똑같지 않아? 처음에는 무조건 어려워. 그리고 처음에 이제 논술을 잘못 배운 친구들은 논술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배우면 논술에 대한 흥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실력도 같이 늘 수밖에 없어. 자, 이전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안 했었는데 쌤이 확실히 쌤이 엄청 강조하셔도 복습을 하니까 달랐어요. 얘들아, 논술 공부는 선생님 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글을 읽어보고 써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얘들아,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논술은 무조건 복습 싸움이다 라는 게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피드백 하나하나 꼼꼼히 너무 잘 집어주셔서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분 첨삭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글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수업이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첨삭 역시 얼마나 상세히 진행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더불어 정규반을 같이 못 들어서 아쉬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방학 기간 내에 정말 정규반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강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안내 역시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찐 합격을 위해서 우리 같이 날려보도록 해요. 수업에서 봐요. 안녕!